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허스퍼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6라운드 경기, 두 감독의 거취가 걸린 경질방 경기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팀 운영과 전술적 능력에 있어서 비판을 받고 있었던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루 감독 그리고 맨유의 테나 감독, 이 두 감독의 대결의 결과 토트넘이 3대0 완승을 거두면서 지금 영국의 축구 전문가들은 일제히 맨유의 테나 감독이 물러나야 한다, 테나 감독을 경질해야 한다라고 노골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맨유에서 활약했던 레전드죠. 게리 네빌, 그리고 몇 년 전까지 맨유에서 선수로 뛰었던 필 존스까지도 영국의 스카이 스포츠 그리고 영국 BBC의 매치 오브 더 데이 등 주요 분석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적나라한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토트넘이 잘했던 경기이기도 하지만 맨유가 그야말로 사상 최악의 경기를 펼쳤다라면서 맨유가 지금 프리미어리그에 있을 수준이 아니라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역겹다라는 표현까지 방송에서 서슴지 않고 나올 정도로 이 영국 현지 레전드들이 분노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 어떤 플레이 때문에 이렇게 강도 높은 비난을 한 것인지 주요 내용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국 스카이 스포츠의 게리 네빌이 평가한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게리 네빌은 맨유가 토트넘에 0대3으로 패배한 경기력을 absolutely disgusting, 완전히 역겹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토트넘은 맨유의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퇴장당하기 이전 이미 전반전에도 경기를 완전히 지배했다라면서 3대0이라는 스코어 라인도 암울해 보였지만 실제로 경기 내용상 토트넘의 기대득점이 4.67골, 즉 5골 이상을 충분히 넣을 만한 경기를 했던 것, 실제 6대0, 7대0까지 나왔을 수 있는 이런 경기력에 대해서 네빌이 전반전은 그야말로 최악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충격적인 날이고 냉정해야 하는 날이라면서 테나 감독에게 정말 안 좋은 날이라는 말을 통해 맨유가 테나 감독과 결별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것인데요. 완전히 수치스러웠다, 디스그레이스라는 표현을 하면서 제가 본 텐하 감독의 경기 중에서도 최악의 경기력 중 하나였다라고 했습니다. 과거 클롭 감독의 리버풀에 0대7의 참패를 당한 경우도 있었고, 브렌트포드에 0대4로 참패했던 경우도 있었고, 이런 참패, 완패, 대량 실점 패배를 워낙 많이 당했던 텐하 감독이지만 그 수많은 패배 중에서도 이번 토트넘전 패배가 최악 중의 최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라면서 이제는 끝날 때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6라운드 현재 리버풀과의 승점 차이가 절반도 되지 않는다. 심지어 리버풀의 아르네 슬롯 감독도 테나 감독과 마찬가지로 네덜란드 리그 출신인데 이제 막 와서 리버풀을 굉장히 잘 이끌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테나 감독은 3년차 리그 순위는 12위까지 추락을 하면서 게리 네빌은 오늘 경기가 맨유가 얼마나 추락했는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충격적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과거 퍼거슨 감독 이후 데이비드 모예스 감독도 초창기에 안 좋았던 때가 있었고, 올레 군나르 솔샤르 감독, 루이스 파날 감독, 주제 무리뉴 감독, 랄프 랑닉 감독 모두가 부진한 시기들을 겪다가 떠나가게 됐지만 오늘이야말로 맨유가 정말 깊은 곳까지 추락해서 가라앉은 것처럼 느껴졌다라며 최악의 시기들 그 중에서도 이렇게 안 좋은 적은 없었다며 바닥을 찍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있었다면 6골은 넣었을 거라고도 말했던 리버풀과 토트넘의 선수 출신 레전드 제이미 레드넵은 텐하 감독이 이미 충분한 시간을 가졌다며 이제 더 이상 팀을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이제는 이날 경기가 감독을 해고할 수 있는 수준의 경기력이었다라고 생각한다라며 경질의 결정만 남았을 것이다라고 논평했습니다. 테나 감독이 팀의 동기를 보여하는 데 있어서 애를 먹고 있다라면서 결국에는 선수단의 신뢰도 완전히 잃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더 이상 테나 감독은 불평할 수 없을 것이다. 다른 어떤 것도 핑계를 댈 수 없을 것이다. 지난 시즌에는 워낙 부상자가 많았던 요인도 있었잖아요. 물론 올 시즌도 부상자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백포라인에 최근 중용했던 선수들이 다 그대로 있었고, 또 거의 모든 선수들을 자유롭게 기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맨유가 지금 바닥을 치고 있다라면서 여기서 개선할 수 있을지 반등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봐왔던 맨유 중에 가장 형편없었고 부끄러운 수준의 경기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정도 수준, 맨유 같은 빅클럽이라면 이런 경기력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면서 이날 경기 토트넘이 너무나 잘해서 이런 경기 결과를 이끌어냈다가 아니라 사실 토트넘이 예상된 플레이, 지금까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해왔던 플레이를 그냥 시도했는데 맨유가 그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이미 파회법이 나와 있는 그런 토트넘을 상대로 완전히 맨유가 철저하게 유린당했다. 근데 지난 시즌에도 맨유는 그런 토트넘을 상대로 열세였기 때문에 이건 텐하 감독의 미천이 다 드러났다. 이런 평가가 나온 겁니다.
지금이야말로 감독을 해고할 만한 수준의 경기력이다라고 보고 있다라면서 이런 퍼포먼스로 어떻게 감독직을 유지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그가 어떻게 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면서 레드넬은 노골적으로 텐하그 감독을 비난했는데요. 올드 트래포드 현장에서 경기를 취재한 영국 스카이 스포츠의 멜리사 레디 기자 같은 경우에는 0대3으로 지는 게 다행인 수준이었다면서 맨유가 최근 몇 년 사이에 호러쇼와 같은 경기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번 경기야말로 가장 부진했던 경기라고 평가했고요. 맨유는 공이 없을 때의 문제도 있었고 규율의 문제도 있었고 아주 기본적인 것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최악이었다. 기본이 안 돼 있었다. 특히 퇴장을 당했던 문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퇴장을 당하면서 소적 열세에 처했던 문제를 변명으로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한 게 그 순간 이전부터도 당황한 플레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맨유가 올드 트래포드에서 상대팀에게 얼마나 쉬운 전역을 선사했는지를 본다면, 게다가 토트넘이 지금 확실히 믿을 수 있는 팀, 신뢰감이 있고 안정된 팀이 아닌데 그런 토트넘에 의해서 발가벗겨졌다라면서 최악의 맨유 중에도 최악이다라고 거의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고 있는 것이죠. 영국 BBC의 매치 오브 더 데이 역시 신중하고 조금은 차분한 시선으로 분석하는 방송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극렬한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무엇보다 테나 감독은 경기를 마친 이후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퇴장감이 아니었다. 이 퇴장이 1대0의 아슬아슬하던 경기를 바꿔놨다라고 변명을 했는데 그게 말도 안 된다라는 증거들을 막 공개했습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토트넘과의 경기 전반 42분에 퇴장을 당했는데 그 퇴장당하기 이전의 기록을 보여주면서 그 전 토트넘의 볼 점유율이 60.4%, 패스 횟수가 260대 172로 크게 앞섰고 상대 박스 안에서의 볼터치가 토트넘이 28회, 맨유가 7회, 슈팅이 토트넘이 12회, 맨유가 3회, 슈팅에서의 유효, 골대 안으로 간 슈팅이 토트넘이 4회, 맨유가 2회로 압도적인 차이로 토트넘이 이미 경기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선수들이 맨유가 있을 때도 이런 경기력이 나왔다고 매치 오브 더 데이 진행자가 얘기를 했고, 또 맨유 선수 출신으로 2013년에 맨유의 마지막 프리미어리그 우승 멤버이기도 한 필 존스가 지금 이 사진에 보시다시피 넋이 나간, 초점을 잃은, 약간 눈시울도 붉어진 그런 얼굴로 이야기를 하면서 리듬과 모멘텀을 찾는 데 있어 맨유가 고전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보셨겠지만 맨유가 도달해야 하는 그런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겁니다. 지금 맨유 수준의 경기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또 이날 경기를 분석한 BBC 매치 오브 더 데이의 패널 데니 머피가 언급한 듯이 압박이 너무 늦었다. 맨유의 압박이 너무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압박을 하기 위한 첫 번째 선수가 너무 늦게 나왔는데 그 첫 번째 선수뿐만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연달아 이 압박 그물을 형성해야 되는 선수들이 차례로 다 늦어졌다. 한 명만 늦은 게 아니라 모두가 늦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경기장 전체에서 연결이 끊어지고 엄청난 공간이 남았다. 안타깝게도 이런 허술한 맨유의 압박을 토트넘이 너무나 잘 활용했고 맨유에겐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경기력이었다. 맨유라는 팀이 이런 경기력을 보여줬다는 건 받아들일 수 없는 거라고 얘기한 것이죠. 이날 경기를 세밀하게 분석한 데니 머피는 맨유라는 팀에서 끈기, 노력, 에너지 그런 것들을 통해 경기 기술이 좋지 않더라도 그런 반응을 보여야 한다고 기대를 했었다. 즉 홈경기이고 중요한 시점에서 비록 과거 전성기 화려하던 시절보다 선수들의 규모나 퀄리티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상쇄하는 정신력과 투지라도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물론 선수를 구성하는 선수단에 투자한 금액 자체는 그때보다 더 많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변명이 될 수 없겠지만 어찌됐거나 맨유는 무기력했고 에너지가 부족했고 응집력이 부족했다. 굉장히 걱정되는 경기력이었다고 했는데요. 경기 시작 3분 만에 나온 반더벤 선수가 거의 80, 90m? 100m를 거의 질주하는 듯한 단독 돌파에 이어서 컷백 준 거를 존슨이 선제골을 넣었던 장면도 보시면 맨유가 공격을 전개하던 상황에서 반더벤이 레시포드의 공을 가로채면서 돌파를 시도하잖아요. 여기서 돌파를 시도하는데 주장인 브루노 페르난데스부터 이날 경기 수비 잘하라고 수입했던 후병 미필더 우가르테, 오른쪽 풀백 마즈라위 이 선수들이 다 반더벤의 주변에서 제대로 압박도 안 하고 간격도 크게 벌어져 있죠. 특히 위치 선정에 있어서는 마즈라이가 왼쪽 사이드 바깥 부근에 베르너가 있었기 때문에 베르너와 반더벤을 모두 시선에 둘 수 있는 위치를 적절히 차지하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우가르테는 반더벤의 동선 사이, 저 풀백과 센터백 사이를 더 내려와서 커버를 했어야 되는데 그 자리를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완전히 그 통짜로 반더벤이 뛰어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남겨두고 말았고 그 다음에 위험지역으로 침투해 들어갔을 때도 커버가 없었다. 그리고 왼쪽에서 반더벤이 이렇게 무너뜨리고 있을 때 반대편을 보시면 화면 오른쪽 위를 보시면 존슨 선수가 반더벤이 치고 들어갈 때 반대편에서 골을 넣기 위해 슬금슬금 올라오게 되는데
본래 달로 선수가 존슨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달로가 이 존슨을 완전히 내버려둡니다. 처음에는 3야드밖에 거리 차이가 없었는데 슈팅 시점에서는 8야드까지 벌어져 있었고 마무리를 할 때는 12야드까지 벌어지게 되거든요. 달로를 편안하게 따돌리고 슈팅했다. 따돌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달로가 멍하니 보고만 있었고 결국에는 반더벤의 돌파에 의한 컷백을 존슨이 밀어넣을 때 달로는 본인이 막아야 했던 존슨이 편안하게 빈 골문에 골을 성공시키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가 혼자 막 화를 냅니다. 데니 머피도 얘기를 해요. 이 반응을 보십시오. 전혀 생각도 못했다는 겁니다. 반더벤이 막 뚫고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마치 관중처럼 자기가 이 선수가 뚫고 들어가서 패스할 때 그 패스를 골로 연결할 수 있는 존슨을 쫓아가고 반대 공간을 커버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즉 상상도 못할 정도로 맨유가 규율도 없고 경기 집중력도 없었다는 것이죠. 또 이 장면을 보시면 굳이 세세하게 말씀을 안 드려도 센터백 로메로가 중앙 미드필드 라인으로 전진 패스를 줄 때 레시포드와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압박을 해야 되는데 그냥 전진되어 있는 위치만 있고 공을 향해 움직이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이드로 존슨에게 공이 연결됐을 때도 존슨이 공을 잡았을 때 4명의 맨유 선수가 에워싸고 있는데 에워싼 그 간격이 너무 멀리 벌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벤탄쿠르에게 공을 연결해주고 메디슨에게 공을 연결해주는 패스 연결이 이루어질 때 항상 공을 받는 토트넘 선수들의 주변에 아주 많은 공간이 있으니까 시야도 확보하고 운반도 할 수 있고 나중에 압박이 오면 그때는 또 다른 동료들에게 편안하게 공간이 생긴 걸 보고 패스를 줄 수가 있으니까 너무 쉽게 상대 지역에서 토트넘 선수들이 패스 연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마지막 순간 메디슨이 딱 공을 중앙에서 잡을 때 메디슨은 토트넘에서 가장 창의적인 선수인데 이런 맨유의 압박은 끈기도 노력도 에너지도 응집력도 없다. 열심히 따라가지도 않고 열심히 노력하지도 않고 따라갈 힘도 없는데 팀 단위의 세밀한 구물도 없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런 공간이 생긴 것이죠. 특히 메디슨이 공을 잡았을 때 근거리를 보면은 이날 맨유가 조금 수비를 신경 쓰고 역습 축구를 하기 위해서 수비적인 미드필더 마이노와 우가르테를 동시에 놨는데 메디슨 옆에 마이노와 우가르테가 어디 있는지 보세요. 엉뚱한 위치에 가서 이 패스가 연결될 때 전혀 중요한 선수들을 압박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선수들의 위치 선정에 문제가 이 선수들의 경기 집중력과 팀적으로 테나 감독이 대체 뭘 준비시켰는지 알 수 없을 수준이었다. 경기장 여기저기로 토트넘의 공이 이동할 때 맨유는 그 어디에서든지 수많은 공을 남겼다라면서 메디슨이 공을 딱 잡아서 왼쪽 사이드에 비어있던 베르너에게 패스하고 베르너가 이 공을 받아서 가운데로 침투해 들어왔던 우도기에게 패스하고 우도기가 슈팅까지 했던 게 바로 이 장면입니다. 마지막 순간 우가르트도 따라오고 이 위치에 따라서 맨유 선수들이 따라가긴 했어요. 근데 뒤늦게 따라오니까 방향만 전환하면 그리고 2대1 패스만 시도하면 그냥 뒷공간이 열리면서 쉽게 공략이 됐던 겁니다. 데니 머피는 이 장면 마이노에 대해서도 이날 공미 위치에서 굉장히 잘했던 쿠루세스키를 졸졸졸 따라다니기만 했지 선제적인 수비라든지 공간을 차단하는 그런 끈질김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더 좋은 위치에 있던 선수들이 사방에 흩어져서 아무도 토트넘의 선수나 공에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다. 게다가 마이노 같은 경우에는 아직 커리어의 초기라는 건 알겠지만 이런 지금 수비적인 부분들은 기본 중에 기본이다. 정말 어린 나이에 배우는 기술이기 때문에 마이누뿐만 아니라 이날 맨유 선수들이 부족했던 부분들은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점에 있어서 프리미어리그에서 뛸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프리미어리그 수준에 맞추지 못하는 맨유의 경기력이었다는 것이죠. 데니 머피 같은 경우 이 장면도 설명을 하면서 벤탄쿠르가 오른쪽 사이드에서 공을 받을 때도 너무 많은 공간이 있고 또 솔랑키와 쿠루세스키가 연계하고 또 솔랑키가 이 상황에서 공을 몰고 들어가다가 상대 압박이 찾아왔는데 그 압박을 혼자서 힘과 속도로 무너뜨리면서 끝끝내 공을 연결하는 모습들을 얘기를 하면서 토트넘이 이날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 환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줄 필요가 없는 수준이었다. 아주 잘해서 이긴 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벤탄쿠르가 이날 경기에서 얼마나 많은 자유를 갖고 경기를 했는지 보시라. 솔랑키는 너무나 편안하게 이동하면서 경기를 전개했다. 기술과 힘을 마음껏 편안하게 발휘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토트넘이 훌륭했죠. 훌륭한 경기력을 보여줬죠. 하지만 이번에 맨유는 제가 본 경기 중에 가장 나빴다. 토트넘이 정말 운이 좋았다라고 말하는 건 토트넘이 열심히 하는 팀으로서 그 팀에 대해 존중심이 없는 표현이라 할 수 있겠지만 어찌됐거나 토트넘이 잘하는 것보다 맨유가 못하는 게 더 심각했다라는 얘기예요. 진행자의 이 얘기가 애초에 노골적으로 맨유에 대한 그런 비판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날 BBC 매치 오브 더 데이는 경기 장면뿐만이 아니라 일찌감치 경기장에 빠져나간 맨유 홈팬들의 모습, 빈 좌석에서 공허하게 허탈하게 정말 실망한 표정을 보이는 여러 팬들의 모습도 보여줬거든요. 진행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수준에 있는 팬이든지 프리미어리그뿐 아니라 그냥 아마추어 리그든지 뭐 세미프로 리그든지 어떤 리그의 팀을 응원하는 팬들이든 팬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건 정말 우리 팀이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주는 것만이 아니라 최소한 기대하는 건 선수들이 노력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즉 맨유 선수들은 이날 노력조차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다. 경기에 집중을 안 하고 있는 것 같다. 이거 거의 태업 아니냐. 이런 수준의 경기력이었다는 겁니다. 데니 머피는 정말 때때로 팀이 지배하는 모든 시간 사이에 조직이 무질서할 때 이렇게 노력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이 얘기는 선수들이 태업을 한 건 아닐 것이다. 다만 이런 모습이 보이는 것은 팀에 질서가 없다. 조직력이 없다. 즉 준비되어 있는 게 없다. 그리고 좌절감을 느끼기 시작하면 평소보다 더 체력이 떨어지고 그게 또 한두 선수가 그런 문제를 겪으면 다른 선수에게 쉽게 전염되기 때문에 조직이라는 게 그렇다. 한 곳에 문제가 생기면 그게 쉽게 퍼져나간다. 지금 맨유가 그런 상태다. 전염병이 도는 것과 같은 무력증과 무질서가 만연한 상태다. 즉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총책임자인 감독을 바꿀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진행자가 또 한 번 얘기합니다. 그렇다면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 그러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노력을 안 한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인데요. 그게 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맨유의 감독인 테나 감독이 동기부여 스타일의 감독인가요? 전술가 스타일의 감독인가요? 그런 스타일의 문제인가요? 라는 질문을 해요. 동기부여자이기 때문에 전술이 부족한 건지 전술가이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부족한 것인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데니 머피가 좋은 질문이네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동기부여라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맨유가 정말 높은 에너지, 높은 수준에서 플레이를 하고 선수들이 대의를 위해서 내가 죽겠다라는 의지로 달려드는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테나 감독은 동기부여를 잘하는 유형의 감독은 아닙니다. 테나 감독은 오히려 두 부류 중에서는 전술가에 더 가깝다라고 할 수 있는 감독인데요. 실제로도 그렇게 알려져 있던 감독이기도 하죠. 다만 동기부여가 없다면 전술은 항상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먼저 동기부여가 되어야 하고 전술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죠. 감독으로서의 능력에서 동기부여를 더 잘하는 감독도 있고 전술이 더 좋은 감독도 있고 뭐 그래요. 둘 다 잘하는 감독은 흔치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두 개 중에 하나만 갖고 있는 감독은 성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둘 중에 둘 다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내가 동기부여가 좀 부족한 감독이라면 애초에 감독이 되기가 어려워요. 그냥 코치로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감독이 전술적인 능력도 있고 또 그게 부족하면 코치로 메울 수가 있겠지만은 리더십이 없다라는 거예요. 동기부여 능력이 없다는 것. 기본적으로 감독에게 있어서 전술과 동기부여 모두 필요한 덕목이지만 먼저 우선해야 되는 것,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 조건은 동기부여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테나 감독이 지금 가장 낙제점을 받고 있다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진행자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 가장 놀라운 점은 사실 맨유가 이런 경기를 했다는 게 별로 놀랍지 않다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맨유는 계속 이래 왔었고 이럴 줄 알았다. 결국에는 테나 감독은 이런 문제들을 노출해 왔던 거 아니냐라고 얘기한 겁니다. 글렌 머레이, 브라이튼 출신 레전드 프리미어리그 해설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놀랍지 않죠. 맨유의 이런 모습 이제는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맨유가 무너지는 건 이제 더 이상 이변이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 맨유의 전설적인 시간, 프리미어리그를 우승했던 맨유를 기억하지만 그게 이미 10년도 넘게도 지난 일입니다. 지금은 그때 맨유의 모습이 원래 맨유가 아니라 이제 이 모습이 맨유입니다. 지금 맨유는 철옹성 같던 올드 트래포드라는 안방에서 요소를 잃어버렸는데 그것보다 실제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뭐가 문제냐? 홈에서조차 강하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맨유에서 부족한 것은 축구의 기본과 같은 요인이다. 기본이 안 돼 있다. 경합하거나 플레이할 때 더 많이 뛰어야 되고 더 많이 노력해야 되는 그런 축구를 하는 기본이 안 돼 있다. 즉 테나 감독 체제에서 맨유는 그 기본을 얻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통해서 지금 테나 감독은 맨유 선수단을 이끌 지도력이 없다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맨유의 선수 출신인 필 존스는 그렇게까지 말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다만 테나 감독이 정말 본인의 입지에 있어서 힘든 위치에 있다라면서 또 멍한 얼굴로 이야기하게 됐는데요. 맨유라는 팀에 기대하는 수준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선수, 감독, 스태프 모두가 힘든 상황일 거라고 얘기하면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어요. 선수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무언가를 어딘가에서 찾아야 하고 축구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활력을 넣어야 한다.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팀이 지금 에너지가 없다라는 것이죠. 생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중에 또 포르투 원정이라는 힘든 유로파리그 경기가 있고 또 주말에 있을 빌라 원정까지 생각한다면 이 두 경기를 앞두고 모멘텀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또 무너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릭 테나 감독은 지난 5월 자신이 FA컵에서 우승한 이후에 본인의 유임 여부를 논의했을 때 구단 새로운 경영진과 검토하는 작업을 통해 나는 유임됐고 신임을 받았다. 나는 지금 내 입지가 흔들리지 않다고 생각한다. 나는 경질되는 걱정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우리 구단주는 물론이고 리더십 그룹, 코칭 스태프와 함께 조직으로서 우리 팀을 어떻게 개선시킬지에 대한 명확한 검토를 다 거치고
이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스쿼드 구성부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함께 논의했고 여전히 부상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도 알고 있었다. 우리 모두 한 배를 타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글쎄요. 이미 테나 감독은 그 배에서 쫓겨날 상황이 명확해 보입니다. 테나 감독이 최근 홈에서 2경기 연속으로 무득점의 패배를 당했는데 맨유가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2경기 연속 홈 무득점 패배를 당했던 게 이전에 딱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솔샤르 감독 시절이고 솔샤르 감독이 경질되기 직전이었거든요. 지금 이 기록은 테나 감독의 경질 직전이라는 것을 알리는 신호다. 10월 4일 금요일 새벽 4시 포르투와의 유로파리그 원정 경기, 그리고 10월 6일 일요일 밤 10시 에스턴 빌라와의 프리미어리그 7라운드 원정 경기, 이 두 경기에서 또 한 번 충격적인 패배가 따라온다면 10월 A매치 기간 맨유는 새로운 감독과 새로운 시스템을 훈련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7라운드는 10월 A매치 일정을 앞두고 치러집니다. 현재 리버풀이 승점 15점으로 1위, 맨시티가 14점으로 2위, 아스널도 승점 14점 우승 경쟁 벌이고 있고요. 첼시도 마레스카 감독 체제에서 승점 13점으로 4위까지 치고 올라왔고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이룬 우나이 에메리 감독의 에스턴 빌라도 13점으로 5위 선두권에 있습니다. 풀럼의 돌풍을 일으키면서 승점 11점으로 6위고요. 뉴캐슬이 같은 점수로 골득실차 열세 7위, 토트넘은 맨유전 승리를 통해서 다시 10위권 내로 올라오면서 승점 10점 8위에 올라 있습니다. 토트넘의 7라운드 상대는 지금 승점 1점 차이로 경합하고 있는 브라이튼 9위 팀과의 맞대결인데요. 10월 7일 월요일 0시 30분에 킥오프합니다. 12위까지 추락한 맨유는 말씀드린 에스턴 빌라와 원정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객관적 전력에서 열세거든요. 과연 7라운드 경기에서는 어떤 결과가 펼쳐질지, 텐하 감독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 한준TV와 함께 프리미어리그의 최신 소식, 영국 현지의 다양한 분석과 생생한 소식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또 한국의 유럽파 선수들의 경기, 한국 대표팀의 경기에 대한 실시간 소통 방송 입중계, 라이브 방송뿐만이 아니라 이런 해외 축구의 최신 소식과 흥미진진한 소식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원하시는 라이브 방송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의견 남겨주십시오. 한준TV는 다양한 라이브 방송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